네, 안녕하세요. TV의 시청자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됐네요. 네, 청담동 이찬 헤어살롱 원장 이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선보이게 될 스타일은 업스타일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업스타일의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죠. 웨딩 업스타일이라던가, 그다음 한복 업스타일,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는 내추럴 업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에서는 한복 업스타일이랑 웨딩 업스타일을 주로 많이 큰 행사일 때만 한다는 전제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의 업스타일은 요즘 젊으신 분들이 자연스럽고 또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좀 더 내추럴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업스타일을 이제 선보이게 될 건데요. 가장 중요한 오늘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업스타일의 디자인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액세서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포인트에 어떤 액세서리가 어떤 구도로 들어가야 예쁜 구도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업스타일이 이제 예쁘신 모델분이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업스타일 하기 전에, 고객님들이랑 먼저 이제 컨설팅 상담을 하고 들어가면은 좋은 업스타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어떤 디자인 업스타일을 결정을 할 건지 그 전에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지금 여기 고객님께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용도로 헤어스타일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끔 초점을 볼 수가 있겠죠. 만약 고객님이 한복을 입으시면 한복에 맞는 업스타일을 해드려야 될 거고, 만약 결혼식을 하시는 분이시면 결혼식에 맞는 업스타일을 해드려야 될 건데,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고객님께서는 일단 모발 색깔도 굉장히 밝고, 그리고 커트라인도 층이 굉장히 많이 나여 있는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업스타일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 지금 이제 머리 길이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미디움 기장을 넘어섰어요. 그죠? 미디움 기장을 넘어섰을 때 충분히 이제 위쪽으로 올려지는 업스타일도 세미업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 옆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여기 구도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는 액세서리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때 이제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점 중에 하나가, 또 앞머리를 이제 고객님 앞머리의 정도에 따라서 앞머리를 올릴 수 있는 스타일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볼륨을 살리는 상태에서 이제 내려서 자연스러운 컬을 만들 수 있는 형태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고객님이랑 이제 어느 만큼 이제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고객님 취향에 맞게끔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컨설팅을 한 후에 시술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업스타일이 들어가기 전에, 업스타일을 그러면 우선 핀을 꽂고 머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더 다르게 내추럴한 업스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블로우 드라이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블로우 드라이가 제대로 되고 뿌리 부분이 확실히 잡혀져 있고 처음에 구도를 잡아놔야 거기에 따른 백코밍도 잘 되고 그다음 핀토매도 잘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할 수 있는 이 업스타일에 전에 일단 블로우 드라이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우 드라이가 중요한데, 일단 고객님이 오시면 뿌리 부분이 보통 뒤쪽으로 많이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누워져 있는 부분을 이제 뜨거운 블로우 열로 인해서 앞쪽으로 당겨서 열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히 식혀주는 시간도 충분히 준 후에 꺾여져 있는 뿌리를 자연스럽게 블로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우를 할 때는 뿌리를 살리는 역할도 하지만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잔머리를 잡아주고 정전기를 일어나지 않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블로우를 깔끔히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우를 할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자, 페이스 라인 쪽에는 보통 고객님들 결점이 많으니까 페이스 라인은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서 결점을 머리숱이 없거나 한 점을 커버해주고, 그 다음 페이스 라인 뒤쪽은 확실한 볼륨을 살려서 앞에서 봤었을 때 다이아몬드 각도가 나올 수 있게끔 죽여야 될 부분은 죽이고 살려야 될 부분을 살려야 구도적으로 맞는 블로우 드라이를 할 수 있겠죠.
블로우 드라이 할 때 이제 롤의 선택도 중요한데요. 저는 보통 2호 롤로 뿌리를 많이 살리고 끝부분에 자연스러운 컬을 살릴 때는 뭐 3호나 4호 롤도 많이 사용하지만 지금 이제 뿌리 작업을 할 거니까 2호 롤로 뿌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라인 쪽은 너무 뻗으면, 너무 앞쪽으로 직선으로 뻗으면 밋밋한 표현이 가능하니까요. 블로우를 최대한 꺾어서 자연스러운 페이스 라인 쪽의 컬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우를 할 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좀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는 편이라, 뭐,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섹션을 굉장히 작게 떠서 블로우를 하시는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계시던데, 제 생각엔 섹션을 너무 작게 떠버리면은 오히려 더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고 블로우의 전체적인 느낌이 언밸런스적으로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섹션을 좀 크게 떠서 크게 잡으면서 전체적인 구도를 깔끔하게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지금 같은 곳도 지금 모델분이 머리를 뻗쳐 나와 있죠.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페이스 라인 부분을 블로우로. 이런 머리 뿌리 쪽의 컨트롤은 아이롱이나 매직기로 하는데 한계점이 있거든요. 워낙 매직기나 아이롱은 고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버드라이가 되는 확률이 많아서 뿌리가 꺾여버린다던가 안 그러면 뿌리가 누워버린다던가 그런 상황이 발생돼 버리면 머리를 감고 다시 분무를 다시 하던가 머리를 감고 다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오버드라이가 된 모발은 다시 더 강한 열로 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꼭 분무를 다시 해서 과감하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모델분이 앞머리가 긴 관계로 앞머리를 위쪽으로 올리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머리 볼륨도 뒤쪽으로 살리는 위주로 해서 블로우 드라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도 자연스럽게 모발을 쓰다듬어 주고 있어요. 뒷부분은 크게 머리가 올라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스 라인 쪽만 자연스럽게 걷어내서 잔머리만 잡아주면 더 좋겠죠. 살짝 해서 전체적으로 페이스라인 잔머리를 깔끔하게 블로우로 한번 잡아주고 그다음 반대편도 이제 블로우를 할 때 오른손 블로우도 있고 왼손 블로우도 있는데 보통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른손 블로우를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각도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을 왼손 블로우 오른손 블로우 두 쪽을 다 활용하시면 훨씬 더 폭넓은 블로우 드라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미용 배울 때부터 작품 쪽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왼손 드라이를 꼭 하는 걸로 예전 원장님한테 배워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도 아주 많은 저 미용 인생에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 블로우, 왼손 블로우를 항상 폭넓게 사용해 주시는 게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로우 드라이로 잡히지 않는 부분은 손으로 잡아서 업스타일에서 가장 좋은 도구는 빗도 아니고 뭐 핀도 아닌 저는 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손에는 적정한 수분도 있고 머리에 잔머리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 때는 손으로 하는 작업이 굉장히 좋은 작업이기 때문에 손으로서 뿌리 끝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열을 고객님이 두피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손의 온도로 체크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마무리로
핸드 드라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잔머리가 많이 잡히고 이제 자연스럽게 뿌리 부분이 이제 살라는 이런 이제 블로우 드라이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자, 이제 블로우 드라이가 이제 들어간 중에는 이제 끝에 머리 컬이 살짝 들어가줘야겠죠. 이제 업스타일 하기 전까지 컬을 아이롱으로 자연스럽게 리버스 컬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롱의 종류도 뭐 32mm 아이롱, 그 다음에 25mm 아이롱, 그 다음에 18mm 아이롱, 아이롱의 굵기에 따라서 종류가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둥근 아이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둥근 아이롱의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오른쪽 컬과 왼쪽 컬을 똑같이 같이 낼 때 가장 유익하게 많이 사용되는 아이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끝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섹션을 크게 잡아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컬을 살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롱 웨이브를 말 때 빗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손작업을 많이 하는데 손으로 이제 머릿결에 열을 만져보면서 아, 이 정도 열이면 확실히 컬링이 됐구나. 아니면 열이 좀 더 들어가야겠구나. 그런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아이롱을 할 때 빗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아이롱이 보통 한 250도까지 올라가는데 250도 고열로 올라가 버리면은 머리 자체가 부시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있는 수분과 촉감으로 이 부시시함을 많이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커트와 업스타일에 같은 점이 있는데 한국 이제 미용 헤어 디자이너 분들은 커트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커트랑 업스타일이랑 이제 같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펌이나 염색은 이제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뭐 연모제를 사용한다든가 펌제를 사용해서 이제 하는 역할을 많이 하지만 커트랑 업스타일은 오롯이 자기 디자이너의 감각이나 개성만으로도 모든 표현이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업스타일에 대한 시장이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아주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이번 좀 자연스러운 업스타일을 준비하게 됐어요. 요즘 이제 메신저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는 요즘 워낙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세계적인 미용사분들이랑도 많이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시대인데요. 봐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닦는 형식으로 해서 하는 업스타일이라던가 그러면 이제 좀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뭐 헐리우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업스타일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트렌드를 보면 이제 한국 헤어 디자이너의 디자인도 어떤 유행을 할 건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요즘 뭐 워낙 유명한 미용실들 같은 경우에는 업스타일, 셀프 스타일링도 많이 하지만 업스타일도 셀프 스타일링도 많이 하지만 더 지금 유명한 미용실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소규모 미용실이라든가 감각이 있는 디자이너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업스타일에 대한 이런 기술력이 훨씬 더 발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컬만 만들어 줄게요. 백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업스타일에 대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면이 깔끔해지게끔 위쪽으로 컬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컬링을 한 부분이랑 하지 않는 부분이랑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지금 TV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엄청 윤기감이 많이 흐르죠. 윤기감이 많이 흐르고 이 부분은 약간 좀 블로우로 잡았지만 푸석푸석한 면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블로우 드라이의 장점은 아무래도 뿌리부터 뭐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윤기 면에서는 이 아이롱에 비해서는 좀 모자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장점, 아이론과 블로우 드라이 서로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이제 업스타일을 활용한다면 좀 더 깔끔하고 깨끗한 디자인의 이제 헤어 디자인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블로우를 다 말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업스타일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섹션부터 제가 먼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은 보통 이제 프론트, 자, 가장 중요하겠죠. 앞머리 표현이 거의, 프론트 부분의 표현이 거의 한 80%이기 때문에, 일단 프론트 섹션을 자연스럽게 나누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론트를 너무 직사각형으로 내시면 안 되시고, 약간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듯이. 왜냐면 페이스 라인 쪽으로 갈수록, 머리 모발의 라인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듯이 점점 좁아지게끔, 가면 갈수록 넓어지게끔, 타주시는 게 볼륨을 살릴 때도 유용하시고요. 그리고 업살 표현하실 때도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핀셋으로 일단 섹션을 나누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사이드 섹션. 자, 사이드 부분. 자, 모발 양이, 자, 사이드 부분 보실 때, 모발 양이 분명 사이드 부분이 짧으신 부분이 고객님 있으실 거고, 그리고 넓으신 고객님 있으실 건데, 대체로 동양 분들의 이제 사이드는 좁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델분도 지금 보통이신데 어떻게 보면 좁은 편에 속하겠죠. 근데 자연스러운 업스타일을 할 때는 많은 양이 모발이 많을수록 둔탁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모발을 적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표현할 모발만 놔두고 나머지는 안쪽으로 감춰버리는 게 훨씬 더 업스타일 하실 때 유용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사이드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모발 양을 표현할 때 되는지를 잡아서 양을 체크한 다음에 자, 섹션을 나누고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왼쪽 사이드 부분 나눈 것만큼 잡아서 모량을 체크한 다음, 왜 모량을 체크해야 되냐면 같은 쪽 반대쪽이라도 모량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모량이 어떻게 나 있느냐에 따라서 모량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모량을 체크한 다음에 밸런스를 맞게끔 체크한 다음 핀셋으로 일단 고정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탑 부분과 이제 뭐 골든 포인트, 그 다음에 백 포인트, 이제 네이프 부분이 남았죠. 자, 업스타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포인트가 중요하겠지만 네이프 부분이 모량이 가장 많은 부분이죠. 이 많은 부분을 모두 다 사용하게 돼버리면은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네이프 부분에 이 모량을 어느 정도 이 길의 모발을 사용하고 없앨 부분은 없애느냐에 따라서 좀 자연스러운 표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위에 탑 부분부터 제가 섹션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 부분은 속히 말해서 정수리죠. 정수리 부분은 볼륨이 살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잡아보고 어느 정도, 그다음에 뭐 더 많이, 모발이 적으신 분들은 더 많이 잡아봐야겠죠. 근데 지금 많이 잡으니까 옆쪽으로 너무 많이 퍼지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안쪽의 모발은 제가 빼서 옆쪽 부분의 모발을 자연스럽게 한번 잡아보고요. 할 수 있는. 이제 옆에 퍼지는 게 많이 줄어들었죠. 모발을 빼니까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섹션을 나누실 때 아주 이제 빗으로 정갈하게 나누시는 분들인데, 이제 위그에서 업스타일 할 때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과학적인 업스타일을 하기 위해서 정갈하게 나누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정갈하게 나눠야 되는데요. 이제 보통 고객님들 할 때는 섹션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정갈하게 나누고 자연스럽게 뜨는 것 자체가 이제 업스타일을 표현할 때 좀 더 자연스러운 면을 좀 많이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뒷부분, 이제 가장 많은 모발량이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컬을 살짝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지금 봤었을 때 이쪽 부분 자체가 너무 무거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무게 중심을 이제 모델분 뭐 코선부터 봤었을 때 이 무게 중심이 어느 정도 이 턱선이랑 이게 사이드 부분 올라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옆에서 봤었을 때요,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 무게 중심이 너무 이렇게 싱을 사용해서 너무 나오게 되더라도 약간 무게 중심이 맞지가 않겠죠. 너무 뒤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려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할 건지 체크해 보고, 제가 볼 때는 양이 좀 많으니까 두 번으로 나눠서 섹션을 자연스럽게 손으로 나눠서 하나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좀 사선으로 나눴죠. 왜냐하면은 오른쪽 편으로 약간 사이드 쪽으로, 이제 앞쪽에서 보이게끔 사이드 쪽으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뒷부분은 정확한 직선이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나눴어요. 왜냐면 내려갔었을 때 점점 이쪽이 모량이 많아지고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나갔었을 때 이쪽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 사이드 부분으로 약간 사선으로 섹션을 나눠서 마지막 네이프 부분까지 섹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섹션을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섹션이 몇 섹션인지 한번 나눠볼게요. 자, 프론트 1 섹션, 사이드 2 섹션, 3 섹션, 이제 4 섹션, 5 섹션, 6 섹션. 총 6개의 섹션으로 이제 업스타일을 어떻게 할지 이제 정확히 업스타일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을 나눌 때는 프론트부터 나눴었는데, 자, 업스타일은 반대로 네이프부터 진행을 또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네이프 부분을 어느 만큼 이제 케어하고, 그 다음에 내는 정도에 따라서 자연스러움의 표현이 많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이프 부분부터 어떻게 컨트롤 할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하면서 업스타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이프 부분. 자, 네이프 부분에 모량이 만약에 단발 고객 지금 정도의 모델 부분의 모량이면은 지금 충분히 이제 뭐 업스타일 표현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단발 고객님께서 업스타일을 하시고 오셨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요즘 뭐 시술이 잘못돼서 네이프 부분에 모발이 끊어져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 이제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모발이 숱이 너무 없으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핀으로 꽂아서 표현하셔도 전혀 무관하세요. 근데 지금 모량이 길기 때문에 제가 고무줄로 한번 묶어서, 여기서 지금 한 5cm 정도의 모량을 묶어서 없앤 다음에 끝에 있는 모발로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빗질을 했는데요. 지금 화면상으로서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빗질을 하면은 깔끔해지는 빗질은 되지만 잔머리가 엄청 많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잔머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이 쓰다듬어 줄 때도 그냥 쓰다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손에 이제 왁스를 살짝 발라서 전체적으로 문질러 주시고요. 손으로 문지르면은 열이 발생하겠죠. 이제 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윤기도 나게 되고, 왁스도 윤기도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왁스가 부드러워지고 소프트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충분히 문질러서 열을 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모발에도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빗질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손으로 왁스로 이제 발라줍니다. 자, 옆으로 사이드로 가니까요. 자, 옆쪽으로 붙일 거기 때문에, 자, 손 동작을 잘 보세요. 항상 오른손은 위쪽에서 쓰다듬어주고, 왼손은 밑쪽에서 쓰다듬어주고, 이 손동작만 자세히 되면 얼마든지 깔끔한 업스타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서 한 번 더 잡아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고무줄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네이프 부분에 고무줄을 묶어봤는데요. 고무줄을 이제 묶을 때도 고무줄 묶는 법이 여러 가지가 많죠. 뭐 검은색 고무줄을 사용할 때도 있을 거고 노란색 고무줄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고무줄을 사용하셔도 묶으시든 이 부분을 확실히 튼튼하게 묶어주셔야 되세요. 왜냐면 지금 이 끝에 머리를 이용해서 이제 컬링을 하든 뭐 면적으로 처리를 하든 선택을 할 건데 이 고무줄이 확실히 묶여져 있지 않으면은 머리가 나중에 금방 풀려버릴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실히 고무줄을 처음 이 밑에 부분을 확실히 묶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프레이. 그 다음 이제 왁스로 잡혀져 있지 않은 부분을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백포인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포인트 부분도 모량이 엄청 많네요. 그죠? 이제 처음 빗질을 제대로 조심스럽게 네이프 부분의 머리가 안 딸려오게 조심스럽게 옆쪽으로. 자, 빗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빗질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은 밑으로 빗어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많이 하죠. 끌어올리는 행위를 할 때 깨끗이 빗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깨끗이 빗어졌을 때 이 면이 깔끔하게 나오려면은 무엇이 중요하나 바로 이 빗으로 걸리는 이 텐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텐션을 끝부분에서 확실히 이렇게 걸고 있어야 전체적으로 깔끔한 면적으로 빗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빗질을 할 때도 확실히 확실히 깔끔하게 빗질을 해주셔야 이제 윤기 나는 모발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왁스를 손에서 적당히 바르고 이제 도포를 할게요. 포인트 부분도 확실히 잡아서 고무줄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 고무줄로 텐션을 확실히 준 상황에서 확실히 묶도록 하겠습니다. 난 후에 텐션을 줘서 당겨주고 스프레이 하시고 고무줄이 풀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고무줄 묶어있는 부분에 스프레이를 살짝 뿌려주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 이제 스프레이로 깔끔하게 자, 됐고 그 다음 이제 골든 포인트 부분. 자, 골든 포인트 부분은 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 모델의 얼굴선이 보이시죠? 얼굴선이 보여 있는 상황에서 어느 만큼 이 턱선을 중심으로 이 턱 끝선을 중심으로 사선으로 봤었을 때 턱선을 중심으로 사선으로 봤었을 때 이 볼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냐. 그러니까 턱선으로 밑에 끝부분 네이프 모발을 봤었을 때 이 네이프 부분이 어느 만큼 올라가 있냐, 처져 있냐. 이 부분을 많이 봐야겠죠. 이 부분 턱선을 많이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코선을 봐죠. 코선이 얼굴 쪽으로 봤었을 때 제일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뒤쪽 선도 어느 정도 이 코선에 맞게끔 어느 정도 높은 지점에 맞게끔 비율이 밸런스가 맞게끔 해주셔야 하듯이 자, 이 골든 포인트도 볼륨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모델분의 코선과 턱선을 보면서 어느 정도 살려야 되는지를 확실히 체크한 다음에 볼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백홈을 넣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백홈을 살짝 자연스럽게 자, 하고 백홈이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게끔 스프레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살짝만 넣어주는 백홈을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넣어주겠고. 자, 자연스럽게. 스프레이는 살짝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려놓은 상황에서 백홈 넣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끝부분을 이렇게 털어주시고요. 털어주시고 전체 부분을 잡고 일단 손으로 자연스럽게 표면 부분에 엉켜져 있는 모발을 빗으로 끝부분만 모발 빗의 끝으로만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 뿌리 쪽, 한 5cm 정도 부분이죠. 그 끝에 부분은 깔끔하게 빗질을 하셔야 고정을 시키고, 이 끝에 부분은 또 컬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백홈이 들어가서 엉켜져 있어도 끝에 부분은 꼭 빗질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두시고요.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옆에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이 정도 볼륨이면은 제 눈에는 괜찮은 볼륨인 것 같아요. 뭐 더 살릴 수도 있겠지만은 더 살리면 좀 과한 느낌이 들죠. 내추럴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자연스럽게. 근데 만약에 결혼식을 하신다거나 좀 더 큰 행사가 연주회나 있다거나 하시면은 뭐 볼륨을 더 살리셔도 상관없으세요. 상황에 맞게끔 하셔서 전체적으로 하셔서 이제 전체적으로 손으로 잡아놓고 볼륨감을 어떻게 하는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서 이제 핀으로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릿결 자체를 제가 안쪽으로 감았기 때문에 핀을 어떻게 고정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핀 하나로 안쪽으로 감아져 있는 쪽으로 핀을 2개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꼽았습니다. 꼽고 이제 전체적으로 모발을 봤었을 때 어디 눌려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꼬리빗을 끝쪽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살려주시고요. 뒤쪽도 더 살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살려주시고, 그리고 뭐 벌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스프레이 부분을 손에 뿌려서 자연스럽게, 잔머리도 자연스럽게 커버해 주시고요. 뒷부분 이제 완성이 됐죠. 자, 전체적으로 1섹션, 2섹션, 3섹션이 지금 옆쪽으로 다 온 것을 알고 있죠.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모발로도 충분한 어떤 업스타일의 표현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모발 양으로도. 네. 이거보다 더 가볍게 있으셔도 더 가는 표현이 다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프론트 부분이랑 이제 사이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뒷부분은 이제 모든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프론트 부분과 이제 사이드 부분만 완성하면 이제 업스타일의 한 80%가 이제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사이드 부분과 이제 프론트 부분을 섹션을 나누는 걸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서요. 자, 앞머리를 이제 먼저 프론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이제 앞머리를 올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머리를 올릴 때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도대체 이 고객님의 얼굴 폭과 이 앞머리의 선이 어느 정도로 맞아야 될지, 그리고 이마 쪽 라인에 이쪽 앞머리의 높이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될지 거울로 보면서 꼭 체킹 후에 시술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고객님이 아주 높은 앞머리를 좋아하실지, 안 그러면 정말 살린 듯 말 듯 하실 고객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젊으신 분이시고 내추럴한 걸 좋아하실수록 앞머리 볼륨을 죽이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살리지 않고 죽이는 걸 좋아하시고, 좀 화려한 걸 좋아하시고, 좀 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살리는 걸 좋아하시고,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아주 살리는 걸 좋아하시죠. 이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앞머리를 표현해 볼 건데요. 자, 일단 앞머리 쪽을 자연스럽게 이제 백코밍을 이제 블로우로 다 뿌리를 살려놨으니까 전체적으로 앞머리 부분을 코밍을 하겠습니다. 코밍할 때 앞부분만 하지 말고 옆부분도 자연스럽게 다 해놓을게요.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뿌리 부분만 살짝 들어가 준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백홈을 넣은 다음에 뿌리 부분에 스프레이를 자연스럽게
뿌리고요. 그 다음 이제 손으로 잘 이렇게 풀어주는 느낌을 하겠죠. 자,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앞머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라인으로요. 자, 앞머리를 이제 핀으로 이제 백콤도 넣고 볼륨도 다 살렸었을 때 이제 핀으로 고정하기 전에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마선과 이 앞머리의 비율입니다. 이마선과 앞머리의 비율을 제가 어떻게 잡는지 지금 이제 알려 드릴게요. 자, 앞머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앞머리 잡았을 때 앞쪽에서 보는 구도, 이 이마의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을 넘어서면 안 돼. 이 이마의 넓이를 넘어서시면 안 되세요. 너무 넘어서시면 과도한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 이마 라인보다 작게 앞쪽 라인의 볼륨을 살려주시고요. 그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고, 꼭 앞머리를 뒤로 하신다 해서 뒤쪽으로만 하면은 질감 처리가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살짝 옆으로 눕듯이 사이드 쪽으로 살짝 잡아주셔도 오히려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표현이 되시고요. 자, 이 볼륨과 약간 누워지는 이 입체감이 표현이 되셨으면은,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냐. 자, 옆으로 봤었을 때, 자, 이 고객님의 이마 라인과 이 앞머리 볼륨의 라인이 최대한 3자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앞머리를 잡으셔야 되세요. 제가 봤었을 때는 앞머리를 너무 높게 살리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이목구비가 모델분이 아주 바르셔서, 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잡고, 제가 지금 거울을 보지 못해서 정확한 구도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자연스럽게 멀리서 볼 때는 이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옆으로 나오게끔 해서 끝부분을, 네, 핀을 꽂을 수 있게끔 살짝 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핀으로 뿌리 쪽을 확실히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확실히 이제 고정이 됐죠. 고정을 하고 난 후에 이제 각도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옆쪽 각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를 잡아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 이제 높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실히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 머리의 흐름이 완전 뒤쪽이 아니라 옆으로 간 다음에 간다는 느낌으로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준 다음에 이제 앞쪽 잔머리를 스프레이로 자연스럽게. 스프레이는 최대한 많이 안 뿌려주시는 게 자연스러운 업스타일을 하실 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를 잡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자, 뒤쪽 볼륨도 살았고 앞쪽 볼륨도 살았는데 사이드까지 볼륨이 살아버린다면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모양이 되고 포인트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머리를 살릴 때는 사이드는 최대한 고객님에 맞게 볼륨을 너무 살리지 않는 차원에서 이런 페이스라인 결점이 있으신 분들은 애교머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연스럽게 빼주고, 이 부분을 머리 기신 분들은 웨이브 말아 처리해도 되고, 머리가 짧으시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놔둬도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하시니까요. 그래서 백홈을 살짝 넣고 스프레이. 자, 백홈은 볼륨을 살리는 역할도 하지만 모발을 고정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백홈은 살짝씩은 넣어주시는 게 모발 고정에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빗질하고요. 자, 지금 빗질이 어느 정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더 윤기감을 내기 위해서 왁스를 손에 뿌려서 자연스럽게 옆부분의 볼륨을 최대한 좀 죽인다는 생각으로 앞부분의 볼륨에 맞지 않게끔 옆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죽여서 깔끔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쪽도 같이 페이스라인 있는 부분은 죽이시고, 페이스라인 있는 이 애교머리를 빼시고, 그 다음 옆에 구릿나루 부분 애교머리를 살짝 처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머리들은 손으로 잡아서
이 손동작이 아주 중요하죠. 제가 이쪽으로 오면은 카메라를 가리니까 뒤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올 때도 자연스럽게 손으로 많이 이렇게 좀 문질러 주시는 게 모발에서는 좀 차분해지고 깔끔해지는 역할을 많이 하실 거예요. 손으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왁스를 살짝 발라서요. 왁스를 자연스럽게 발라서, 자, 모발을 밑에 쪽으로 꼬아야겠죠. 위쪽으로 꼬우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꼬우면 이 부분이 꼬아지는 게 보이니까 깔끔한 표면을 위해서는 밑으로 꼬아서 잡아놓은 상황에서 이제 핀 토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핀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을 꼬아주는 방향으로 두 군데.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옆으로 봤었을 때, 옆에 부분이 붙어버리니까 앞머리 부분이 더 부각돼서 살아 보이죠. 앞머리 볼륨 자체가. 근데 옆에 사이드 부분이 볼륨이 많이 살아버리면 이 윗부분의 볼륨이 많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옆부분은 확실히 죽고 애교머리는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뒷부분 모발을 뭐 위쪽으로 뭐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깔끔하게 표현해도 어느 정도 잘 어울리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컬 쪽으로 표현해도 잘 어울리실 건데, 자,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업스타일 할 거니까 좀 컬에, 지금까지 다 면의 표현만 했죠. 전부 다 깔끔한 면, 뒤쪽에도 깔끔한 면적인 표현만 했기 때문에 뒤쪽은 이제 컬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많은 모발부터. 자, 가장 많고, 가면 갈수록 가벼워지죠. 가장 많은 모발부터 밑에 베이스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꼬아서 컬을 하나씩 표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세 가닥 닦기로 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컬에 따라서 나오는 느낌이 다 천차만별 틀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꼬아서 베이스 부분, 밑에 쪽 채워줘야 될 부분을 일단 먼저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핀을 꽂을 때도 확실히 두피랑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이 모발이랑 확실히 핀 하나로도 고정이 되게끔, 네. 그리고 위쪽 머리가 위쪽 머리가 방해가 되신다면, 이렇게 잡아놓고 컬적인 표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뒤쪽 머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컬의 표현을 핀 꽂으시는 걸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이쁜 스타일이 핀으로 해서 고정을 확실히 시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핀이 확실히 꽂혀져 있는지 한번 이렇게 좀 잡아서 확인해 보시고요. 고객님이 느끼실 때도 이제 시술하는 저보다 더 정확히 느끼시거든요. 아, 이게 좀 가볍게 꽂혀져 있는 건지, 아니면 확실히 꽂혀져 있는지 고객님한테도 한번 여쭤보시고요. 체크를 하면서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미용실에서 아무리 스타일이 예쁜들 고객님이 이제 미용실 나가셔서 그 스타일이 그날 하루는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확실히, 네, 핀에 꽂아주시는 게 좋으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일단 밑에 부분 완성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위에 부분 자연스러운 부분 놔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이드 부분에 컬 표현이 될 건데, 자, 사이드 부분에 컬 표현할 때
지금 이 구도와 얼마만큼 이 옆에 부분이 나오는 게 좋을지, 아주 많이 나오는 게 좋을지, 그럼 살짝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좋을지. 근데 뒤쪽 부분을 어느 정도 볼륨감을 살려서 무게중심을 할 때 옆에는 자연스럽게 살짝만 나와도 귀여운 느낌이 훨씬 더 드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내진 않을게요. 자, 일단 세부적인 디자인은 어느 정도의 형태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세부적인 디자인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서 형태감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옆쪽 형태감, 그 다음에 옆쪽 형태감. 자, 이제 이 위에 부분 모발만 남았는데요. 이제 이 무게감을 보면서 이제 이 위에 탑 부분의 모발은 어디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 이제 체크한 다음에 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볼륨이 너무 사른 부분이 있으면은 뭐 U핀이나 뭐 오니핀이나 여러 핀을 이용하셔서 볼륨을 죽여야 될 부분은 좀 죽이시는 게 좋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좀 꾸며진 듯한 업스타일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좀 자연스럽고 좀 내추럴한 느낌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업스타일 하시는 뭐 디자이너들마다 성향이 다 틀리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만 해도 좀 볼륨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사이드 표현은 그만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핀을 꽂으실 때 뭐 많은 분들 간혹가다 이빨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 부분은 고객님이 보실 때도 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업스타일 전문가들도 이제 보면은 참 핀으로 이빨로 핀을 넓히는 행위 자체가 좀 불쾌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으로 힘드시더라도 처음에 어떻게 이제 하느냐, 어떻게 버릇이 드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손으로 핀을 꽂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실루엣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깔끔한 면 다음에 이제 뒤쪽에 컬감이 들어가 있는 이제 실루엣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어떻게 봐보면 그냥 이게 뭉뚱한 컬감만 들어있어 보이는데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잡혀져 있는 컬들을 하나하나씩 뭉쳐져 있는 컬들을 손으로 살살 펼쳐만 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좀 더 살아있는 듯한, 이제 좀 죽어있는 듯한 표현보다는 좀 살아있는 듯한 컬감을 더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컬 표현을 거의 다 해봤는데요. 지금 구도적으로 봤었을 때 앞머리가 제일 높은 선이 위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볼륨을 자연스럽게 살렸고요. 뒷부분은 이제 네이프 부분에 좀 약간 가벼운 듯한 느낌을 좀 받쳐주는 듯한 업스타일을, 컬감을 살려서 하는 업스타일을 일단은 전체적인 컬을 살려서 일단 다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었으면 이제 뭐 업스타일이 거의 한 95%가 다 끝났는데요. 제가 이제 표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 떨어지는 이 애교머리 라인이 너무 지금 좀 컬감이 좀 더 있었으면 한다는 좀 생각이 있어서 지금 컬을 한번 살짝만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빼시고 마무리 하실 때 하시면 되시는 부분이에요. 자, 컬을 마실 때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컬을 마실 때도 지금 이 모발의 길에 따라서 이 아이롱으로 몇 바퀴가 돌 건지를 계산을 한 후에 보통 봐보면 뿌리 부분은 잘 안 말리고 끝에 부분이 더 잘 말리게 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뿌리가 확실히 열이 들어가 주셔야 되세요.
고객님 얼굴에 안 닿게끔 아이롱이 확실히 뿌리에 열이 들어가 주셔가지고 뿌리 부분을 확실히 꺾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뒷말은 리버스로 말아주시는 게 포워드보다는 더 예쁜 컬감이 나와죠. 자, 옆이랑 비교했었을 때 훨씬 더 좀 옆부분이 사라져 보이는 볼륨의 느낌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25mm 아이롱으로 확실히 뿌리 부분까지 이렇게 말아주는 듯한 느낌을 보고요. 이쪽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느낌. 자, 여기서 이제 많은 게 다가 아니라 스프레이를 손에다가 살짝 뿌려가지고 풀리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지만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잔머리를 스프레이로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로는 모발 잔머리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뿌린 바로 다음, 네, 약한 열로 손바닥 바람, 열이 손바닥을 타고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손바닥으로 열을 느끼시면서 손바닥으로 전체적으로 감싸게끔 이렇게 해서 머리를 건조시켜 주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스프레이를 뿌리시고 바로 하셔야 되세요. 시간이 지나시고 하신 후에는 하시면은 크게 뭐 의미가 없으시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바로 뜨거운 손의 열로 직접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손의 열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전체적인 구도에서의 업스타일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업스타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액세서리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자, 액세서리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이 컬감에 보시면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멍 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컬감을 보시면은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움푹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작은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를 사이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너무 겉으로 보이시기 마시고 보일 듯 말 듯 해야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좀 작은 액세서리들 위주로 옆에 안쪽으로 살짝 보일 듯 말 듯 꽂아주시는 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을 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액세서리를 꽂았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고객님 의상에 맞게끔 뭐 액세서리, 큰 액세서리든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이 부분에 컬감이 들어가서 좀 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들어가 버리면은 훨씬 더 요란해지죠. 더 화려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한 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어느 쪽이냐면은 이쪽 뒤쪽 부분과 그 다음에 사이드, 오히려 컬감이 살려있는 이 사이드 부분에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는데 고객님한테 여쭤보시고 어느 쪽이 더 좋으신지 뭐 얘기를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 이 모델한테는 지금 이 뒤쪽 이 부분이 제일 이제 뒷부분이 더 예쁘게 보이는 듯한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쪽 부분으로 이제 액세서리를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요. 액세서리만 꽂으시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꼭 핀으로 한 번 더 이 부분을 핀으로 확실히 고객님이 움직여서도 액세서리가 떨어지지 않게끔 확실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자, 중요하시겠죠. 액세서리 표현하실 때도 이런 끝부분 자체가 이렇게 뜨지 않고 머리 쪽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워지게끔 발라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오늘 했는 작품을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면 가장 첫 번째 뭐 업스타일을 할 때는 항상 깔끔한 면과 자연스러운 컬이 어우러져야 내추럴한 업스타일이 된다는 점. 그리고 면이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컬이 더 부각이 되고 컬이 부각이 되면 부각이 될수록 깔끔한 면이 있어야 컬이 더 부각이 된다는 점 항상 명심해 주시고요. 앞머리 잡을 때 이마선보다 너무 높게 잡지 않는다는 게 더 좋으신 점. 이제
그리고 옆부분, 이런 부분 자연스럽게 이제 빼서 페이스 라인을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업 스타일이 또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액세서리를 또 마지막으로 사용하셔가지고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스타일도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바꿀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해서 이제 업 스타일을 진행하시면 고객님들한테 100% 만족한 업 스타일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작품을 해봤는데요. 뭐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됐는지 네, 잘 모르겠네요. 이제 전체적으로 내추럴한 업 스타일을 표현을 할 때는 깔끔한 면 처리 다음에 이제 이런 컬감이 들어와야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잘 된다는 거 꼭 유념해 두시고, 그럼 이제 업 스타일 각각 포인트마다의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좀 생각해서 하시면은 고객님들한테 좀 100% 어울릴 만한 업 스타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업 스타일 하셨을 때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인다.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서 거부감이 나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꼭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좀 자연스러운 표현을 해보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연말 분위기에 맞춰서 약간 좀 자연스럽고 어떤 행사에도 잘 어울릴 만한 업 스타일을 선보여 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TV 헤어를 통해서 자주 만나뵐 것 같으니까 이제 각각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뭐 커트 스타일, 그 다음에 뭐 드라이 스타일, 그 다음에 웨이브 스타일, 뭐 펌 스타일, 그리고 뭐 업 스타일까지 여러 작품을 많이 준비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